PCB를 납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납땜하는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PCB가 있으면은 파트리스트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PCB에 사용되는 부품은 크게 SMD 부품과 그 다음에 뒷부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뒷부품은 다리 리드가 있는 부품들을 얘기해요. 이 리드. SMD 부품은 SMT를 칠 수 있는 작은 부품들입니다. 이런 높이가 낮은 부품은 콘덴서나 이런 IC류가 되겠죠. SMD IC류. 이것들을 먼저 납땜을 하고, 여기에 보면 콘덴서가 있어요. 콘덴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좀 약간 크잖아요. 우선순위를 나중에 합니다. 이걸 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나중에는 이제 뒷부품을 납땜하게 됩니다. 뒷부품은 PCB를 뒤집어서 납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납땜을 하게 됩니다. 자, SMD 부품을 어떻게 납땜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구는 인두와 이런 핀셋이 필요해요. 이런 작은 부품들을 잡으려면은 핀셋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납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송진도 있어야 됩니다. 펜 타입의 송진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PCB 기판에 칠하고서 하기도 합니다. 이따가 이런 납 후비기도 필요합니다. 플럭스를 이렇게 칠하고 하셔야 되고요. 네, 칠을 하면서 납땜을 하셔야 되고, 플럭스에 인두를 대서 플럭스 하고서 납땜을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렇게 인두를 갖다가 대시면은 인두에 묻은 것이 여기 플럭스에 닿아서 플럭스가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럭스를 떼다가 이쑤시개라든지 기후비 같은 나무를 이용해서 살짝 찍어주고 납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요거는 확대경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100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8.5인치고요. 요거는 인두 팁이 좀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칼팁이라고 부릅니다. 칼팁이 있고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팁은 이렇게 뾰족한 팁을 많이 사용합니다. PCB에다 송진을 묻히는데 이런 펜 타입의 송진을 플럭스가 되어 있죠. 플럭스를 이렇게 칠해서 바르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런 면봉을 이용해서 플럭스를 살짝 떼서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칠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많이 납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영상 보니까. 바로 납땜하겠습니다. 높이가 낮은 걸 해야 되니까 이런 작은 SMD 부품을 먼저 납땜을 할 거고요. 근데 이 인두하고 이렇게 핀셋을 잡으니까 납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을 먼저 작업을 합니다. 납 작업을 할 때 다 납땜을 하진 않고요. 한 개씩만 해요. 일단 한 개씩만. 왜냐면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개씩만 합니다. 온도가 좀 낮은 것 같네요. 인두 납땜할 때 납을 먼저 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패드에다가 인두를 대고 온도로 올리고 납을 댑니다. 납 대고 인두 떼고 납 대고 떼고, 이렇게 기본입니다. 하나씩만 납땜할게요. 왜냐하면 부품을 고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하게 됩니다. 좀 빠르게. 같이 이렇게 대시셔도 상관은 없긴 한데, 기본은 이제 온도를 올리고 나서 납땜하는 것이 이제 잘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SMD 부품인데 그라운드 먼저 납땜하는 게 좋아요. 그라운드 먼저 납땜해서 납을 충분히 넣어줍니다.
SMD 부품 다 했네요. 자, 이 상태에서 부품을 고정합니다. 부품 방향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옆에서 보면은 납땜 위치가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송지를 이렇게 닦아서 하긴 하는데요. 인들을 해서 밀착을 시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넣어서 밀착을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IC를 하겠습니다. 방향성이겠죠? 부품의 방향을 봐야 됩니다. 제가 잘 안 보여갖고 맥스 232가 뒤집혀졌네요. 이 보드는 아이솔레이션 되는 232 보드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일치하는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각도를 이렇게 기울여서 봤고요. 센터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약간 어긋나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가급적 맞추시는 게 좋겠죠. 이런 부품들 보면은 점이 있거나 글씨를 보시면은 왼쪽이 이렇게 봤을 때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왼쪽에 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가 1번 방향입니다. 글씨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데서 1번 핀을 보시면 돼요. 왼쪽에 이렇게 납땜하시면 이쪽이 약간 떠요. 그럴 때 살짝 눌러서 완전히 납땜해서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납땜했다 치고 그다음에 조금 큰 것도 할게요. 이런 부품도 이렇게 PCB에 돌려가서 하는 게 낫겠죠. 작업하기가 그라운드가 반대쪽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다시 가열해줍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눌러줍니다. 요소 이제 납땜하는데 약간 스킬이 필요한데요. 이런 작은 부품들은 납땜하기가 좀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도 하고 잘 안 녹으면은 이런 스펀지에 물 묻혀갖고 이렇게 닦아내고요. 다시 납을 입히시면은 납 안에도 송진이 들어있어요. 플럭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잘 됩니다. 또 납이 부품보다 더 높게 올라가면은 납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리드 있는 것보다 좀 낮게 해주신 것이 좋습니다. 한번 닦아주시면은 좋아요. 이따가 현미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납전 상태를. 그리고 RC를 해야겠네요. RC 콘덴서도 할게요. 큰 부품인 경우는 인들을 조금 오랫동안 지지고 있습니다. 대고 먼저 하고 납을 인가하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납이 쭉 퍼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좀 오래 있어야 되고요. 아까 여기 부품을 납땜했으니까 이쪽 반대쪽을 납땜을 할게요. 이쪽 하다가 하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납땜을 하는데 하나씩 납땜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납을 그냥 듬뿍 칠합니다. 이렇게 납땜을 하시고요.
지금도 얘 때문에 약간 살짝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예. 콘덴서가 높이가 높다 보니까 인도 살짝 걸려요. 이 상태에서 납이 많이 묻었다 싶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두를 살짝 댄 다음에 톡 치시면은 납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여기서 납땜을 하게 되면은 여기 묻을 수도 있죠. 그럼 약간 각을 줘서 치든지 부품이 없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납땜이 됐고요. 이쪽은 다른 방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납이 너무 많이 다 떨어졌네요. 자, 이렇게 붙였다 치고 인두를 이렇게 닦아내시고 살짝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납이 인두 쪽으로 싹 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되고요. 이쪽도 해볼게요. 지금 뭐 여기는 납땜이 잘 안 됐네요. 이게 눈으로 봤을 때 번쩍번쩍 거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납땜이 안 된 거예요. 패드가. 그러면 납을 잘 묻네요. 납을 더 입힙니다. 이렇게 납이 많이 묻었을 경우에 또 하는 방법은 이렇게 납을 이렇게 옆을 자꾸 움직이세요. 조금씩 세워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납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떨어집니다. 인두 쪽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납이 묻어 있으면은 산발적으로 납이 묻어 있으면은 이렇게 약간 세우셔가지고 납땜을 하게 되면은 납이 뭐 중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 인두 쪽으로 떨어집니다. 납이 많네요. 다시 덮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요건 하나씩 납땜해 볼게요. 이렇게 납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패드 쪽이 납이 안 붙다 보니까 납이 안 들어가네요. 패드에 인두가 닿아야 돼요. 다리가 아니라 패드 쪽에. 이렇게 납땜하신 다음에 한번 플럭스를 한번 발라주시고 이렇게 아까처럼 해주시면은 깨끗이 잘 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세척을 하고 한번 협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은 이런 TC나 또는 이런 세정제가 따로 있어요. 네. TC가 제일 잘 닦이고 이거 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면서 작업을 합니다. 이런 칫솔 같은 데를 이용해서 닦아내면 되고요. 이렇게 닦아내면 되는데 지저분해지니까 납땜이 됐고요. 옆에서 한번 볼게요. 다음에 일반 TL 같은 거였죠. 아까 요거는 TVS예요. 네, 이렇게 보면은 납땜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납이 많으면은 냉납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 때문에 적당히 납을 입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콘덴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흔들었을 때 움직이면 안 돼요. 콘덴서가 흔들었을 때 움직인다는 얘기는 밀착이 안 되는 거겠죠.